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금리는 높아졌고 물가는 지금도 치솟는 중이다. 살기가 많이 팍팍해졌다. 그 중에서도 집값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집 없는 서름이 정말 피부로 느껴진다. 일찍이 짠테크로 또래 친구들보다는 많은 돈을 모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집을 마련하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은 청약 계약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용인시 LH 센터로 가고 있다. 예비 14번은 어떤 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지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예비 번호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개방주택 임장을 다녀왔다. 그중 1순위의 집을 뽑았고 나는 오늘 그 집을 계약할 것이다. 대기실에 들어가니 이전 타임 분들이 많았다. 예비자 계약은 예비 1번부터 순서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3-4분 정도는 계약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 14번인 나는 10시 30분 시작이라서 아직 여유가 있다. 매우 떨린다. 나는 오늘 계약금을 치르기 위해 그토록 짠테크를 했나보다. 계약금이요? 16, 17번 원했는데 이미 계약을 하셨네. 안타깝다. 16분이면 17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신분당선 라인에 걸쳐 있어가지고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오피스텔도 사실은 걸치는데 조금 거리가 있고 1층이라 거기로라. 예, 1층이라 제가 가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시골 가야지. 네네. 꼼꼼하게 다 보셨구나. 네. 결국에 원하던 1순위랑 2순위는 다 나가서 실패를 했고요.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안타깝지만 다음 청약을 노리던가 아니면 대출을 좀 금리를 낮게 받아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을 샅샅이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작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따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다. 오늘을 위해 아껴뒀던 연차도 쓰고 왔건만 계약에 실패하고 말았다. 사람의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다. 저번 주에 임장하며 뽑은 1등 집과 2등 집은 나가고 없었다. 별로라고 생각했던 3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실망은 하지 않는다. 재테크와 청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청약은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분야인 것이다. 하여 이번 경험은 청약을 직접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저희 DDD 채널이 정보성 채널이기 때문에 청약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거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청약을 했고 어떤 순서로 청약을 진행을 했는지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LH 전세형 매입임대 주택을 청약을 신청했었고요. 운이 좋게 2순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나중에 예비번호 14번을 받을 수 있었죠. 청약의 순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공고가 뜨는데요. 온라인 접수를 하고 동시에 서류 제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LH에서 서류를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의 소득이 2순위가 맞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가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합격자 발표는 문자로 주거나 이러진 않고 합격자 발표 날에 홈페이지에 가서 개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좀 까다롭긴 한데 그게 LH의 스타일인가 봐요. 저는 합격자 발표 날에는 불합격이라고 떠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예비자라고 해서 주택이 남으면은 예비번호 순번을 부여를 해줍니다. 예비자들 같은 경우는 문자로 연락을 또 해주더라고요. 저는 예비번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LH에서 안내 서류를 등기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숙지를 하고 그 서류에 나온 공지된 장소로 가서 계약 추첨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 장소에 가면은 예비번호 1번부터 이름을 불러줍니다. 1번 오셨어요, 2번 오셨어요 한 다음에 만약에 3번이 안 왔다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서 자신의 예비번호가 이름 불리면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14번이 딱 불렸을 때 제가 원하던 주택이 남아있지 않아서 계약을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앞에서 주택을 계약을 하시면은 뒤에 있는 순번들은 그 주택을 자연스럽게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고요. 제가 알려드릴 거는 여기에는 몇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주택 개방 기간이라는 걸 LH에서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집을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처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지역에 있는 집 한 1, 2, 3순위를 뽑아서 주택 개방 기간에 주택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할 때 그 자리에서 서류에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10%를 바로 입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10%를 준비를 해주시고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한도 같은 걸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입주 유예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시고 입주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청약에 성공하셔서 보금자리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경험 삼아서 청약을 계속 도전해 볼 예정이고요. 하고 있는 재테크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모을 생각입니다. 화이팅! 갑자기 관리비가 많이 올랐다. 6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는 건 알고 있었지만 관리비가 20% 오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다. 물론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지만 똑소리 나는 살림꾼이자 재테크 유튜버라면 왜 올랐는지 정도는 알아봐야 한다. 나는 바로 관리실로 갔다. 컴플레인 하려고 간 게 아니라 물어보려고 간 거니 오해는 하지 마시라. 방금 관리사무소에 다녀왔고요. 갑자기 관리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문의를 드렸는데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68,000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8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왔어요. 12,000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항목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공용 전기료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비뿐만 아니라 장충금이라고 해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입자 나갈 때 받는 금액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런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달 12,000원 정도가 오바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관리비가 가장 많이 오른 항목은 첫째 공용전기세, 둘째 장기수선 충당금이다. 먼저 공용전기세는 날이 추워지면서 아파트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배관의 동파방지용 열선에서 나오는 전기세였다. 또한 근무자들의 난방비가 포함된다. 겨울이 되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하여 세입자가 지불한다. 그럼 세입자는 집주인이 내야 될 수리비를 대신 내주는 억울한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궁금해하신다면 정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종 잊어버리고 안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세입자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란다. 물론 DDD 구독자님들은 모두 재테크 달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집주인으로서 장충금을 받지 말고 내주는 분들이 되길 바란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길 바란다.